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과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 프로그램은 가족들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혹시 어릴 때 만화 영화 좀 보셨어요? 아유, 최고였죠. 초등학생 때는 그래도 네. 주로 만화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뭐 TV에서 방영해준 만화 영화를 저 같은 경우는 본 적도 있고, 그 저희 어렸을 때는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 하나 시켜놓고 거기 가면 이렇게 비디오로 이렇게 상영을 해줬었거든요. 야, 좋은 세대였네요. 좋은 동네였네. 제가 엑셀 끝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뭐 여름에는 팥빙수 하나 뭐 100원짜리 하나 시켜놓고 그 TV로 틀어주던 만화 영화 보면서 이렇게 자랐었는데요. 그때 봤던 영화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아련한 추억이고 하니까 다시 보고 싶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만화를 언제 봤냐라기보다 텔레비전을 언제 샀느냐. 그렇게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초등학교 때가 제가 부여에 살았는데 네네. 그러니까 7살쯤에 아마 TV를 샀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대부분 이제 그 어른들 것들이 많았었고 하여간 그때 흑백으로 처음 본 게 저 기억으로는 마징가 제트. 저는 명절 때 기다리면서 봤던 기억이 또리 장군. 또리 장군님. 아 맞아, 또리 장군 얘기해야 명절마다 되는데. 또리 장군 했잖아요. 예, 그거 무조건 봤었어야 되고. 저는 그 기억에 남는 영화라고 한다면은 그 동생 손잡고 갔던 오래매라고 하죠. 아. 심영래 씨가 주연했던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올 그 크리스마스 때는 애기들하고 같이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요. 1980년대 우리 그 TV 방송에 나왔던 만화 영화들을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KBS에서는 뭐 이상한 나라의 폴 이건 또 네. 재방송이었어요. 요요? 아, 예, 요요 네. 같은 것도 막 손을 돌리면서 아, 적을 뭐 네. 공격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건 안 본 것 같아요. 거기서 독수리 오형제라든지 원탁의 기사가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도 못 봤어요. 음. 그때 시절에 애들이 본 거는 알았는데 네. 저는 못 봤어요. 특히 저 원탁의 기사 그 음. 노래도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81년도에는 MBC에서 뽀빠이 정말 좋았죠. 뽀빠이가 그 굉장히 튼튼한 아저씨가 시금치만 먹으면 힘이 세지는. 지금으로 따지면 별사탕 들어간 그 라면 땅 같은, 네. 라면 튀김 같은 그 과자가 나와서 네네네. 박스로 사다 놓고 먹었던 게 있어요. 있어요. 이 캐릭터가 한 사람의 캐릭터로 자리 잡은 게 이제 우리한테는 군대 시절에 유명한 이상용 선생님이 아, 예, 예. 별명이 그분이 이제 맞으셨죠? 대학교 다닐 때부터 네. 보디빌딩을 하시면서 이제 시금치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뽀빠이가 되셨죠. 네, 뽀빠이 이상용이라고 네. 아주 뽀빠이 하면 이상용이 달라붙어 네. 나가요. 검색을 해도. 음. 네. 은하철도 9 예, 아침에 꼭 봐야 되는 일요일 날 아침에. 네네네. 주말은 그때 당시 토요일 날도 학교 다녔으니까 굉장히 좋아했던. 맞아요. 일요일 날 보통 늦잠 자잖아요. 네. 근데 날 번떡 이제 일어나게 했던 게 예. 저도 이제 아버님이 등장하는데 제가 또 철이 아니었습니까? 네. 철아. 은하철도 999 한다. 빨리 일어났습니다. 학교 가기 위해서 억지로 부모님 깨워서 갔다면 이 하루만큼 이제 일요일만큼 늦잠을 자도 괜찮은 네. 날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눈이 번쩍 떠였던. 네, 그리고 이거 김국한 씨가 주제가를 불렀죠. 네 그랬지. 맞습니다. 예. 예. 아, 지금도 뭐 기억에 이렇게 날 정도로 대단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커서 보면은 과연 기차가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가에 예. 대한 그러니까 기차 얘기 나와서요. 과학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데 기차는 솔직히 빛과 비슷하거든요. 뭐냐면 기차나 빛은 좌회전 우회전을 못합니다. 오로지 직진만 가능한데 기차가 직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네. 현실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은 선로가 휘어져 있을 네. 때는 기차도 같이 휘잖아요. 이런 것처럼 빛도 직진만 하는데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지면은 빛도 좌회전 네. 우회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진짜 철로와 비슷하면서 기차. 비슷한 뭐 예를 들 수 있겠죠. 그쪽의 세계관들이 아무래도 이제 베이스가 과학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KBS에서 했던 플란다스에게 맞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결국 네. 플란다스의 엄마 찾아 산말리 네. 이게 대부분 다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초창기 텔레비전. 82년도에 보면은 개구리 왕눈이 혹시 아십니까? 아 대단하죠. 맞아요. 아빠가 투투였죠. 예. 그 여자친구의 아빠가 굉장히 조금 거기도 이제 무서웠던. 이제 걔네들이 다 청개구리 종류인데 아마 아빠나 이런 게 아마 두꺼비 종류나 뭐 이랬을 거예요. 이름도 그렇지만. 예. 양서류 공부하기는 딱 좋은. 그렇죠. 본 건 분명히 맞는데 예. 기억이 잘 안 나네. 예. 오래돼서. 나만 이제 양서류 얘기 나왔으니 또 과학관 방송이니까 양서류는 이쪽에도 살고 저쪽에 살고 물 안에서 살고 물 밖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게 양서류. 양쪽에 다 서식한다. 양서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소년 코난이 있는데요. 이걸로 요즘은 세대 구분한다는 게 예전에 막 네. 말이 많았었죠. 뭐 명탐정 코난을 알면 신세대, 네. 미래소년 코난을 알면 9세대. 9세대. 방송에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코난 얘기했는데 그냥 서로 사실 틀려. 서슴지 않고 그냥 미래소년 코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노래도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 달려라 코난, 미래소년 코난, 네. 우리들의 코난 하면서 이렇게 맞습니다. TV에서 나왔었는데요. 지금 과학하고도 지금의 이제 탄소 중립, 네. 기후 변화하고도 되게 맞는 궤를 같이 하는 게. 뭐 톰 소여의 예, 모험이라든지 맞아 그것도. 뭐 또 하록 선장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보면 하록 선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은하철도 999랑 조금 연계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네. 들장미 소녀 캔디가 나왔네요. 하하, 우리 로망이죠. 외로워도 네.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우리가 좀 액션 같은 걸 좋아할 나이인데도 사실 네네네. 그게 나와도 그걸 다 봤어요. 그걸 그러니까요. 되게 즐겁게 보고 기다리면서 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 또 편승해서 요술공주 민키라는 네. 이 희대의 캐릭터도 그때 TV로 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노래가 요술공주 민키 민- 민키 민키 이랬던 것 같은데 네 KBS에서는 이제 아톰이라는 저는 못 봤습니다. 굉장한 아톰 했었죠. 아톰도 좀 확실히 그때 네. 좀 놀라웠어요. 로봇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완성도 있게 만든다는 네. 게. 그와 함께 또 봤었던 게 별나라 손오공도 저는 어릴 때 좀 재밌게 봤거든요. 그때 손오공. 70년대 후반이었나?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손오공, 적군에게 사오정 다 나오는데 삼장법사가 없잖아요. 오로라 공주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그때 겨울에 맞아요. 예, 아버님이 무슨 레고를 그때 당시 이제 좀 큰 레고를 이렇게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로 그 오로라 공주하고 타고 다니는 그 비행선 있잖아요. 그걸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아톰 때문에 그 일본 과학관 미래관에서 네. 그 뭐 현실 아톰이라고 불리는 그 아시모가 네. 개발돼서 저희가 이제 전시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아무튼 그 아톰의 역할로 인해서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에 대한 맞아요. 이제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태권브이 같은 네. 로봇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84년으로 넘어가 보면 KBS에서 호호 아줌마라는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그 아줌마가 나오죠. 네네. 계속 웃음소리도 그 특징적인 웃음소리가 있었고 네. 이것도 많이 봤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웃음소리는 정말 성우분의 명연기로 네. 인해서 네. 그 저희 뇌리에 확 박혔던 네. 뭐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거는 이제 톰소의 모험 예. 네, 그 뒷편이겠죠. 톰소의 친구가 허클베리 허클베리. 핀이었네. 네, 네. 맞아요. 아마 그림체 자체가 딱딱하지 않고 좀 음. 둥글둥글하면서 편안한 분위기였던 것 같고 그걸 보면서 아무 부담 없이 그냥 하루 딱 보고 다음날 학교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 당시 또 이제 만화 쪽 보면 네, 우리나라의 만화 장르 중에 하나가 이제 명랑 만화라는 게 명랑 생겼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MBC에서 했던 호랑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네, 그때 이제 제가 제 나이가 네네. 70년 제 나이가 호랑이 선생님하고 비슷한 또래들. 그래서 같이 커가는 부분이었는데 여름방학 특집 뭐 하면 맨날 명랑 만화처럼 어디 무인도나 아니면 어디 시골 가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가지고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 허클베리 핀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 시기에 있을 법한 에피소드들이 네네. 정말 이제 잘 표현되다 보니까 개구진 이야기도 많고. 그때 그 선생님께서 원래 그 수사물에 나왔던 분이세요? 예, 수사반장의 조경환 씨. 네네네. 젊었던 조경환 씨. 하여튼 그 모습만 맞아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뭐 허클베리 핀도 그렇고 톰 소여 모험도 그게 이제 미국 미시시피강 주변에서 맞아요. 실제 있었던 실존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네. 만드는 거라며요. 아.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거나 또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85년에 들어가면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게 이제 예. 등장해요. 그리고 꼬마 자동차 붕붕이라는 이제 히트작이 나오죠. 예. 이 친구는 꽃향기 맡으면 달리는 자동차죠. 예. 맞아요.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제 85년이면 저 같은 경우 중학생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 컸는데 아까도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볼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청소년이 봐야 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거의 어린이 저기 초등학생 그 다음에 어른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볼 수 없었던 부분에서 이제 만화가 그 욕구를 많이 채워줬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또 공부도 안 하고 만화책을 보느냐, 만화 영화를 보느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괴로웠어요. 주로 만화방 가서 몰래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네. 예, 요즘 뜨는 저기 달고나도 좀 해먹어서. 예. 근데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달고나를 못 접했어요. 그런 게 음. 없었거든요. 네, 근데 만화방도 없었고 음. 이제 주로 이제 아무래도 TV를 통해서 보는 것들이 이제 주다 보니까 그래도 꼬마 자동차 붕붕까지는 봤던 것 같네요. 네. 제 세대로 넘어오는군요. 네. 꼬마 자동차 붕붕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찾아서 이제 가는 네. 꼬마 자동차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때는 뭐 그냥 자동차가 귀엽게 됐고요. 모험을 떠나니까 그렇죠. 무조건 좋았고요. 그리고 애들용으로 그 자동차가 실제 모델로 네. 나와서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저기 유아들 태우고 네네네. 다녔던 네네네. 모델이 대부분 다 이제 꼬마 자동차 네. 붕붕이었죠. 맞아요. KBS 85년도 KBS에서 이제 V라는 영화가 나왔네요. 최고죠. 네. 진정한 볼거리가 생겼어요. 외화가 미드 아닙니까? 미드 최초의 네. 미드 어떻게 보면 파충류. 저는 이거 보고 충격 먹었어요. 사람 피부가 갈라지면서 파란색이 나온다면 네. 초록색이었나요? 초록색. 다이애나였나요? 다이애나 최고의 네. 매력적인 맞아요. 외계인. 아, 그때 진짜 대단했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V 얘기 나오니까 막확 옛날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다들 같은데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나이를 떠나서 네. 정말 대단한 충격이었어요. 저는 일단 피부 벗겨지는 게 네. 제일 큰 충격이고 두 번째는 혓바닥이 예. 갈라집니다. 되게 긴데 끝이 갈라져 있어요. 우와 이게 전형적인 뱀의 혀를 네.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쥐를 먹지 않습니까? 또 먹는 장면. 아, 네네, 그렇죠. 놀랐죠 그때. 왜 그 장면은 그냥 이게 커트가 안 됐을까요? 아마 이제 시대적인 부분이었을 것 같고 음. 결국 저기 V 같은 경우 다 충격적이었던 게 외계인의 존재는 이미 알고 있었고 뭘 했었지만 이게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상하는 어떤 동물로서 표현됐고 사실 이제 그걸 첫 방영한 날 다음 날 학교 가서 난리가 났었죠. 봤냐? 그러니까 아마 나만 자기만 스스로만 되게 재밌었다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이제 인기 있는 드라마는 어디 이제 자기 동료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 그걸 확인했을 때 나하고 똑같은 공감하고 막 했을 네. 때 그래서 뭐 정말 외계인이지만 다이아나 같이 저는 별로 이렇게 좀 무서운 느낌도 있었지만 되게 얘기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조차도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당시 아버지하고도 같이 볼 수 있었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하여간 최고의 최고. 근데 너무 오래 했어. 시리즈가 너무 인기 많다 보니까 그 뒤부터는 이제 사람도 바뀌면서 나왔는데 하여간 시즌 1이 최고. 네. 얼마나 대단했으면 다시 또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네. 또. 네. 네.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면 흑백 TV를 이렇게 문을 열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요즘 친구들에게 TV에 문이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옆으로 여는 문을 열고 돌리면 네. 흑백으로 뭔가 사람이 나오고 다 보면 끄고 네. 또 문도 닫고 그러다가 이제 컬러 TV가 나오면서 문이 버튼이 없어요. 이제 좀 버튼, 생기고 맞아요. 문이 없어지고요. 그러네. 다리가 달린 TV를 봤냐? 그쵸. 이제 바로 그거죠. 그 옛날에 그 흑백 TV가 다리 달리고 이제 문도 문 있고요. 열고 네. 닫고 다리도 스피커가 굉장히 오른쪽에 좌측에 다 붙어 있어. 86년도에는 이제 제가 볼 땐 제일 재밌었던 게 메칸더 V랑 뭐 마야의 모험이라고 해서 꿀벌이 꿀벌, 나왔던 예. 건데 꿀벌 마야의 모험은 제가 봤을 때 되게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가 기억에 남고요. 메칸더 V는 혹시 기억이 나세요? 보신 적 없어요? 예. 노래만. 예. 그- 메칸더. 맞아요. 메칸더 V는 이제 제 세대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당시에 컴퓨터 로봇을 만들 때 그 에너지원을 뭘로 하느냐에 대해서 네. 원자력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원자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썼거든요. 그렇죠. 그 시절에도.
그래서 원작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뭐 동경 이런 것들이 섞여서 만화영화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고요. MBC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형사 가제트네요. 그렇죠. 컴퓨터 형사 가제트, 뭐 머리에서 뭐 도구 나오고 손발이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가장 로봇스러운 캐릭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그 지능이 안 좋게 보여가지고 그 사촌 조카인가요? 사촌인지 조카인지 그 소녀 캐릭터가 되게 똑똑해가지고 네.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예. 마치 그 가제트가 처리한 것 마냥 네. 이렇게 도와주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재미있는 예. 포인트였고 맞아요. 그렇게 만들었죠, 마지스토가. KBS에서는 달려라 한이가 나오네요. 예. 저희 아내의 별명이 한이었어요. 그렇게 늦게 나왔구나. 아 그래요? 왜냐면 저기 곱슬에 네. 실제 육상 선수였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이셨구나. 달려라 한이는 진짜 그 왜 이 세상 끝까지 하면서 이렇게 노래 나올 때 보면 엄마 때문에 이렇게 막 네. 좋아하고 그게 좀 아련했던 기억이. 요즘에는 오히려 아이보다 네. 아빠가 먼저 너 혹시 이거 갖고 싶지 않니? 이런 그런 네. 분도 진짜 많이 계시겠다니 예. 들었어요. 네, 저희가 네.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제 그 프라모델 이제 추천할 만한 것들 몇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만드는 줄 몰랐어요. 포니 택시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지나가는 거 진짜 어렸을 때 한 번씩 봤는데 이거 구현을 잘했어요. 특히 재밌는 게 뭐냐면 택시 운전사, 택시 드라이버도 이렇게 피규어로 만들 수 있게 해놨고요. 배기량이 1238cc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야, 배터리가 배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옛날에 12V 40A인데 요즘 그 제 차도 60A 그리고 중대형 차들은 80A 정도 쓰는데 이때는 40A 그러면 되게 전기를 안 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잘 달렸어요. 잘 달렸어요. 예. 네. 저는 운전해 본 세대가서 이게 포니 2죠? 아니 포니 원. 포니 1은 언덕길에서 멈추면 밀어야 됐다고 그러던데.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최대 출력이 6,300rpm이에요. 부산은 그런 게 많았어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택시 타고 고속도로를 한번 네. 가봤는데 전 잘 달려요. 위에 설명이 되게 재밌어요. 이거 글씨 보시면 보이시려면 모르겠네. 확대해서 보세요. 현대생활을 리드하는 차. 실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조립해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이게 거울 같은 거 보시면은 실제 메탈 스티커를 이용해서 진짜 거울처럼 잘 비치도록 해놨고요. 이때는 사이드 미러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앞쪽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잘 보였겠죠. 예. 지금처럼 뭐 넓게 화각도 사각 있고. 지역이 별로 많은 생기진 않았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공학적으로 봤을 때 공기 저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예. 연비는 좀 낮을 수 있다. 그런 점이 있고 뭐 보면은 이 차의 설명을 보니까 디자인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외국 디자이너들은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네. 이태리. 이태리가 또 자동차 디자인을 또 잘하니까 근데 음. 그쪽에서 개발해가지고 공동 개발해서 저도 이제 아이오닉 5 이번에 나오면서 그렇죠. 포니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네. 하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아이오닉에 딱 보고 저 차 사야 되겠구나 할 정도로 이미 차는 샀지만 네. 근데 폰이 그게 있었어요. 사실 맞아요. 우리는 예전에 시발 택시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개인 택시 전에 그런 택시가 있었고 시골에 살 때는 음. 택시 하시는 분이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음. 그래서 2층 집에도 사시고 요거 재원 보니까 1975년부터 90년까지 네. 생산됐고 후륜구동 뒷바퀴에서 동력의 힘을 전달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탈리아 디자인 업체에서 디자인을 의뢰해가지고 만든 이게 포니가 뭐 말의 의미인가 뭐 그렇게 네, 포니가 조랑말 네, 조랑말 그 이름을 하니까. 썼던 것 같고요. 저는 앞에 저기 라지에타하고 이 그 느낌 살아 있어요. 네, 너무 괜찮아요. 번호판도 있을 거예요. 네. 앞쪽에는 제가 못 보셨는데 요 잘 보시면 손잡이 부분도 색깔을 메탈릭으로 해서 다르게 하고 있고요. 위에 택시라든지 택시 등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옛날에 사람 미터기라고 하죠. 그렇죠. 네. 올라왔다 네. 빈차입니다 내려가면 예, 되거든요. 손으로 거기까지 직접
여기 보시면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룸미러라고 하잖아요. 뒤쪽 보는 거. 그것도 메탈 스티커를 이용해서 진짜 거울처럼 뒤쪽이 반사되어 보이고, 여기 보시면 번호판 그리고 뭐 램프 같은 것도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은 제가 도색을 약간 했는데, 메탈 느낌 나게 도색을 했는데, 여기 구동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특히는 뭐 흙바지 같은 것도, 머드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요. 해보면서 느낀 것은 이제 요건 좀 고급스럽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린 게 아니라 프라모델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 그리고 뭐 집에 접착제라든지 플라스틱 리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위주로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메탈 스티커 때문에 핀셋 같은 것들, 정밀 핀셋 같은 거 요즘 그 인터넷에 보니까 1,몇백 원에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좀 편하게 붙이실 수 있습니다. 실물이 저 과학관 2층에 예, 있습니다. 기술관에 있죠. 네네. 같이 만드신 다음에 자녀분도 보여주고 같이 손잡고 과학관에 오셔가지고 이게 실물이라고 설명하기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참 괜찮겠네. 네, 아카데미사의 그 포니도 있는데 저는 택시를 포니택시 두 가지. 왜냐하면 저희 집에 이걸 못 샀거든요. 그렇죠. 집에서는 없었어요. 개인이 이런 차를 찾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택시는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이 택시로 사실 한번 포니를 기억하는 건 만들어보면 좋을 다 것 같아요. 택시로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이걸 타고 그렇죠. 다니는 사람이 사실 그 전에 나왔던 제니인가 그가 아니면 브리샤 뭐 이런 것들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첫 모델이니까 그렇죠. 자체계와 현대 그래서 아이오닉 5도 사실 저 오마주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니까. 뭐 두 번째 키트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요겁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과학관에 있다 보니까 과학관에서 있는 키트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옛날에 이런 거 없었거든요. 요게 똑같은 아카데미사에서 나오는 거중기입니다. 이름이 거중기라고, 문화유산 시리즈에 있는 거중기인데요. 요 키트는 조금 재밌는 게 뒤편에 보면은 만화책이 있어요. 네, 요 책자에 보시면은 거중기에 대한 설명도 잘 나와 있고 시나리오도 있어가지고 재미없거나 지루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학관에 왔을 때 네. 거중기를 보는데 수원 화성을 지을 때 큰 돌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사람이 들 수 있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음직 도르래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음직 도르래가 4개, 고정 도르래가 5개가 있는데 도르래의 원리를 이 거중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고정 도르래는 힘의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어떠한 물체를 들어올 때 우리는 위로 들어올리잖아요. 근데 고정 도르래가 있으면은 아래로 당겨서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당겨서 물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힘의 방향만 바꾸는 게 고정 도르래고, 음직 도르래는 힘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에 당기는 그 길이를 2배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힘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이라서 사람 하나가 사람 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사람 둘이 사람 넷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여기 거중기 양옆에서 아래에서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렸다. 중앙과학관 2층에, 과학기술관 2층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다 만드셔가지고 도르래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실물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추천합니다. 그 전에는 돌 이렇게 올리는 것들이 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렛대. 그렇죠. 지렛대. 그렇군요. 지렛대라는 자체가 굉장히 긴 막대를 여기 그 받침대 위치를 조정해서 적은 힘으로 이제 들어 올리는데 막대도 튼튼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이집트 뭐 피라미드 짓는 그런 돌이나 우리 수원 화성에 이런 돌들을 쓸 때는 대체로 그 힘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막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이 정도가 진짜 과학적으로 힘을 적게 써서 들어올 수 있는 과학 물품이 아니었나 싶고요. 과학의 원리를 얘기할 때는 이런 게 있으면 상당히 아빠하고 아이들 얘기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자녀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기도 굉장히 좋지 않나 싶고요. 저는 이거 좋네. 네, 요거는 보기도 좋고 만들기도 쉽고, 요거 다음으로 추천드릴 게 해시계입니다. 똑같이 만화책으로 이제 그 해시계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작화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설명도 가능하고, 요건 자동입니다.
왜 자동이냐? 해시계라는 게 해를 이용해서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동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껴주면 자동으로 요 LED 빛이 나오거든요. 요게 해를 대신해서 빛을 쏴줍니다. 그래서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이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여기서 자동으로 출발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가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믹이 있어가지고 이거 켜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볼 수 있다. 재밌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해를 통해서 시간을 알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 운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서 해 위치가 바뀌는 거,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고도가 다르는 거, 이게 왜 그랬는지, 그래서 LED 위치도 바꿔서 자신이 맞는 지역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것까지 설명할 수 있고요. 경도 위도까지 다 이제 반영이 된 거네요.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기믹이 있고, 밑에 보시면 AA 건전지 두 개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들이 같이 만들어서, 만들긴 되게 쉽거든요. 아까에 놀러 오셔가지고 같이 이런 거 설명해 주셔도 이거 좋고요. 거중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상설 전시관에 네. 힘의 그 도르래 원리인가? 네네네. 그게 있긴 하잖아요. 네. 실물이 2층에 있고 말씀하신 도르래의 원리는 1층에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1층에서 체험해보고 2층에서 실물을 보고 그렇게 나눠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체험하는 존에는 이렇게 거중기가 아니라 진짜 도르래만 볼 수 있도록 당겨 볼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안전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옛날에 사람 인력으로 했을까요? 요거 실제로 되는데요. 지금 제가 요 고정 핀이 있더라고요. 네. 진짜 재밌는데 고정 핀 딱 빼시면은 돌아갑니다. 이렇게. 아 여기도 이 고정 핀이 여기 네, 이거 딱 빼시면 돌려보세요. 올라가죠, 같이. 그리고 지금은 많이 감아놨기 때문에 이제 풀어주시면은 내려가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 시대에. 만들면서도 놀랬던 건 실물도 대단하지만, 야, 이 모델도 정말 똑같이 네, 그걸 재현해내려고. 재현해냈잖아요. 그리고 해시계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까지 포함해서 이 정말. LED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켜고 꺼지고까지 되는 게 되게 보기 좋았어요. 네. 국산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렇게 이제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거는 되게 고무적인 거죠. 네. 프라모델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하신 부모님들에게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건 T50이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투기. 이거 제대로 설명을 봤는데 이게 훈련기더라고요. 네. 훈련기인데 이게 초음속으로 움직이는 고등 훈련기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 다른 뭐 접착제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뭐 우리가 끊을 때 쓰는 니퍼라든지 이런 도구도 필요 없고요. 손으로도 가능한데 조금 정밀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니퍼 정도는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품 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만드는데 숙련되신 분이라면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그리고 처음 만들어 보시면 1시간 정도는 투자하면 되는데요. 스티커를 좀 붙여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 날개를 잘 보시면 아래쪽은 평평하게, 그러니까 반듯하게 되어 있고 위쪽은 대체적으로 동그랗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과학 원리에서 양력을 이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전투기가 이렇게 날아갈 때 평평한 부분에서는 그냥 공기가 지나가지만 동그란 날개 위쪽 부분에서 공기가 지나갈 때는 동그란 부분 때문에 퉁 튕겨져서 다른 쪽으로 튕겨져 나간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날개 아래쪽보다 날개 위쪽에 공기가 적어지게 됩니다. 튕겨져서 날아갔으니까요. 공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이 몰려 있으면 자기들이 없는 쪽으로 가려는 특징이 있어요. 왜 그 탄산음료를 마실 때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탄산음료는 굉장히 기체가 많이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딱 열면 치그러면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데요. 밑에 부분에는 공기가 일반적으로 있다면 윗부분은 튕겨 나가서 없기 때문에 밑에 있던 공기가 위로 가려고 이렇게 쭉 든단 말이죠. 그래서 비행기는 이 날개 부분의 양력이 많은 부분에서 적게 가려는 공기의 힘, 즉 양력 때문에 비행기는 쭉 날아오르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자녀분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만든 다음에 보시면 뭐 투명한 캐노피고, 캐노피도 잘 표현되어 있고 스티커도 붙이는 재미도 있고요. 설명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라모델이 옛날에는 저기 전쟁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예전에 제 기억 속에도 탱크도 있었고 전투기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요. 네. 지금도 꾸준히 나오지만 이미 이제 우리 세대가 이제 배달의 기수라는 드라마를 또 보고 자랐던 세대다 보니까 네. 네, 우리가 그 전쟁 이후의 세대이지만 그 전쟁물들을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접했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접했죠. 예, 자연스럽게 이제 아카데미가 그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인데 밀리터리류들을 프라모델로 많이 만들었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때 탱크나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고 자연스러웠고 그를 통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신기술까지 이제 본드 없이도 조립할 수 있는 키트까지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갈수록 국내에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해왔던 업체고 하니까 아카데미에서 계속 더 훌륭한 기체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세가 이제는 밀리터리류보다는 아무래도 SF나 네. 앞으로도 이제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준비한 게 로봇입니다. 네. 네. 요번에 준비한 것은 국내 오나비사에서 만든 로봇 태권부인데요. 이게 2020년에 새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회 한정판이라는 게 이제 처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투명한 그 런너가 있어가지고 일부 부품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만들어봤고요. 이 제품에서 가장 큰 매력은 그 태권브이의 그 주인공이 이렇게 머리 위에 타잖아요. 그게 비행기 이름이 뭐였죠? 제비호라고. 네네. 네. 전문가 많으시네요. 날개가 떨어지는데. 아이고. 네. 아무튼 요 제비호가 투명하게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로봇에 탈 수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딱 뺄 수가 있는데 요 비행기가 날개를 펼치고 자기 혼자 이제 날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날개를 접고 머릿속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도 잘 해놨어요. 심지어는 이 머리 뚜껑을 열고 있는 파츠도 있어가지고 장착되는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드라마에 있는 설정을 거의 그대로 좀 해보려고 네. 머리에다 아주 심혈을 기울였대요. 부품들을 보면 머리가 제일 그 디테일이 끝내줍니다. 프라모델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다리도 굉장히 많이 접혀요. 이런 거는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뭐 거의 뭐 다 접히도록 네. 이런 식으로 발이 다 접히도록 되어 있고 뭐 예전에 그 영화에서 만화 영화에서 봤던 태권도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손 모양이 여러 개 들어서 그때 당시 이제 마징가 제트하고 큰 차이점이 있다면 네. 마징가 제트는 그 머리 위에 탑승하고 거기서 조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머리 위로 탑승해서 복부까지 내려갑니다. 아. 조종실이 지금 복부에 있는 거예요. 예. 설정상 태권브이하고 마징가 제트도 이제 상당히 큰 차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얘가 훨씬 더 큰 기체로 아까 1,400톤 뭐 말씀하셨었나요? 1400톤. 태권브이는 실제 중량이 1,400톤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그 태권브이가 날아오르는 장면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진짜 실제 날려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되느냐. 네. 물리학에서 말하는 추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추력은 지구에서 떨어질 때 필요한 힘이에요. 네. 내가 만약에 몸무게가 100kg다. 네. 지구에서 떨어지려면 최소 120kg의 아, 힘이 자기보다. 딱 쏴줘야 저희가 뛰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희 다리는 우리 몸무게의 1.2 최소 아. 1.2배의 힘을 내서 지구에서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누리호를 보면은 140톤 중량에 170톤 이상의 힘을 내어서 우주로 날아가는데 그 중량이 10배나 되는 태권브이 같은 경우는 1700톤 이상의 힘이 이 다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기 재료가 네, 그 에너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태권브이의 그 설정은 광자력이라는 걸 이용해요. 아 맞다. 그래서 아직까지 광자력을 우리 뭔지를. 과학자분들께서는 못 찾아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지고 놀기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고장도 잘 안 나고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서 같이 막 움직이면서 거기다가 로봇 태권브이도 같이 보면서 하면 굉장히 좋겠죠. 네. 이것도 추천하고 싶은 기신마력. 모델입니다. 이번에는 프라모델에 아예 모르거나 조립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던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키트를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요 펭수입니다. 이것도 국내산이 맞나요? 네, 지금 이건 하비플렉스라고 하는 업체에서 네네네.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들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프라화하고 있는 그런 또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펭수 모르는 분들 없죠. 네, 여기 앞에도 펭수 4명의 친구가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들고 온 것은 기본 모델의 펭수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면은 뭐 부품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거는 이제 손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 키트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다고 들어서 제가 직접 요걸 선택했고요. 이번에는 직접 만들어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직접 만드시는 것도 좋지만 자녀분들하고 같이 또는 자녀분들에게 만들어 보러 가시고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이거는 우리 그런 키트인 것 같습니다. 큰애 같이 발달 집중 잘 못하는 발달 장애들한테 네, 요거는 할 수 있겠다. 네, 이건 굉장히 쉬워요. 네. 손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네. 안 다치니까 그렇지. 굉장히 좋죠. 지도 이제 어떤 성취감도 네네네. 있을 것 같고. 펭귄은 그러면 뭐예요? 새예요? 포유류예요? 그거 되게 간단한 건데요. 예, 새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새로 구분하는데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포유를 알. 구분하고. 알. 예. 뭐 알을 낳고요. 그다음에 부리가 있고요. 아이고 사람도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화가 많이 있죠. 그 무슨 성 가지신 분들? 네, 저희 집안이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 박혁거새. 네. 네, 다 됐고요. 영유아 대상으로 한 건데 영유아. 그 집에 영유아가 있으신 분들은 요걸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다른 프라모델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뭐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네. 뭔가 재생하는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아,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석유에서 바로 추출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과 다르게 조금 환경을 생각한다라는 차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런너를 만져보면 이게 재질이 조금 다른 게 느껴지고요. 이번에 만들어 볼 것은 자연사관의 킬러 컨텐츠인 트리케라톱스입니다. 런너는 지금 딱 두 장인데요. 베이스가 되는 거 하나, 네. 그리고 조립할 수 있는 골격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원래 이렇게 붙어 있던 겁니다. 네, 붙어 있는 이렇게 거. 떨어져서 그런데 이렇게 두 장으로 구성이 되어 그럼 솔직히 이거는 뭐 조립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쵸. 한 개 정도 맞습니다. 런너 하나로. 이것도. 네. 아, 요건 펭수보다 좀 더 잘 떨어져요, 그냥. 오, 쑥쑥 너무- 떨어집니다. 네, 부드럽게. 부드럽죠. 너무 부드럽네요. 원래 이게 이 재생용으로 이렇게 환경을 생각해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원래 일반 프라모델 형태로 해서 네. 잡지와 함께 부록으로 나왔었던 그런 것이긴 해요. 전시할 때 디오라마 하듯이 네. 받침대가 딱그 그렇죠. 고시대 때 화석해든 그런 것처럼. 채색을 알겠습니다. 하면 리얼하게 또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북아메리카 쪽에서 자주 발견되고요. 중앙과학관에 있는 트리케라톱스의 화석은 실물인데 그렇다는 것은 수입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트리케라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 3개죠. 그래서 트리케라톱스입니다. 아, 그리고 이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육식 공룡들한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 육식 그 동물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을 물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치명적이라서 그 목덜미 주위, 여기 목덜미 주위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각 같은 뼈가 트리케라톱스는 방패처럼 있었습니다. 공룡을 뼈를 가져올 때 이거 다 이렇게 분해해서 가져오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그걸 조립을 해요. 이게 이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디오라마처럼 받침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기도 좋고요.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 보면서 트리케라톱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고, 우리가 공룡하면 이제 둘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둘리 친구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면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때 보내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공룡이 새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 새하고의 뼈를 이렇게 비교를 하네요. 티렉스나 이런 육식 공룡도 대형 육식 공룡도 깃털이 있었다. 깃털이 있었다. 예. 저희가 준비한 그 프라모델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가족들과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이시라면 저희처럼 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재미도 느끼면서 옛날 추억도 느낄 수 있게 만화의 영화라든지 이런 프라모델을 통해서 자녀분과 같이 보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 되고 추억도 살리고 재미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해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그 과거로 돌아가는 그 느낌 네.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공룡은 아직도 우리 큰애가 네. 좀 좋아하는 네, 아이템이고, 메가 히트작이죠. 그리고 저 펭수는 손을 잘 안 쓰려고 하는 우리 큰애가 쉽게 안 다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해서 한번 찾아갈게요. 아 예. 네, 오늘 같이 해주신 박인실 대표님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프라모델들을 잠깐 접해봤고 네, 또 애니메이션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제 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입에만 의존했던 그런 모형 시장이 이제 한국의 캐릭터들로 이제 점점점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 모형을 이렇게 좋아했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그 문득문득 과학과 접목해서 얘기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과학을 이해하는데도 모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로보트 태권브이와 펭수를 제외하고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실물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